안녕하십니까.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손권 헌술 5월 24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. 자, 윤석열 전 검찰총장, 검찰총장직에서 전격 사퇴한 것이 3월 4일이죠. 지금 석 달이 다 돼갑니다. 근데 지금 석 달 동안 계속 윤석열이 언제 정치권에 진입을 하느냐, 대권과대에 들어서느냐, 언제 등판하느냐, 뭐 5월 등판설, 6월 등판설, 7월 등판설 계속 나오고 있죠. 자, 오늘은 그 등판설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상당히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권 진입이 불확실하면서 범야권의 대권 구도도 상당히 안개 속입니다. 지금 뭐 여러 가지 최재형 감사원장 이야기도 또 나오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 이야기도 나오고 기존의 잠룡들 또 있고 또 홍준표, 뭐 안철수, 뭐 복당, 합당 이런 문제까지 다 얽혀있는데 이것은 결국 윤석열이 거취를 정해야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가닥이 잡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이 언제 등판을 하느냐 이 상황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그 5월 중순 등판설 이것이 이제 물 건너갔죠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끝났습니다. 끝났고 지금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데 전당대회 전이냐 후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고 여러 가지 이 시나리오들이 많은데 자, 일단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등판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유가 생기고 있습니다. 먼저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권에 진입하지 않았어도 지금 지지율이 일정 부분 유지가 되고 있죠. 그렇게 되니 상당한 견제가 시작됐습니다. 문재인 정권 차원의 견제도 지금 막 시작되는 것 같고 또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은 일제히 포문을 열었죠.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 이 당권에 나서는 주자들 중에 일부는 윤석열에게 매달리면 안 된다. 자강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특히 복당을 희망하고 있는 홍준표 대권 주자죠.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전 총장에게 직격탄을 지금 막 날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 지금은 본인이 온통 그것을 견제, 공격을 다 그냥 막고 있죠. 그냥 어떤 반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정치권에 진입을 해야지 본인도 반박을 하고 가면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 생기니 그 세력에서 반론을 제기를 해서 해명할 것은 해명을 하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권 진입이 어떻게 보면 빨리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셈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윤석열 안에서도 주변 사람들과도 셈법이 좀 다른 것 같고 한데 제가 종합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판단을 해보면은 한 세 갈래 정도 됩니다. 한 세 갈래 정도 되는데 일단 그 세 갈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, 이렇게 공격이 막 들어오는데 그 공격 중에는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 가족과 관련한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더 윤석열 전 총장이 선택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. 그 대권주자 윤석열 이 가족들에 대한 검증도 지금 좀 시작이 되고 어떤 부분은 가열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. 자, 추미애 제가 어제 설명해드린 대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문제를 놓고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위촉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. 자, 김건희 씨는 어떤 협찬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뭐 논란이 된 적이 있죠. 뭐 주가 어떤 주식 문제 이런 것으로 자, 그렇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딱 그 김건희 씨,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수사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. 언급을 했고 또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오늘 오후에 재판을 받았습니다. 의정부지법에 출석을 했는데 자, 뭐 총장 장고 위조 문제,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불법 편취 혐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요양급여 불법 편취 혐의 이것은 경찰에서 무혐의를 했는데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 기소 요구를 하지 않았죠. 그런데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고발을 한 겁니다. 입건이 안 됐는데 경찰에서는 입건이 안 됐는데 고발을 한 거죠. 그래서 이거 다시 또 재판이 열렸는데 오늘 재판이 열린 의정부지법 앞에서 이 지지자들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자죠.
윤석열 지지자들과 또 반대자들이 서로 또 고성을 지르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. 사실상 이 가족들도 지금 그 노출이 다 된 것이죠. 처가가.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그 정치권에 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서 나오는 것이고, 자, 실제로 한 3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, 자, 이렇습니다. 이 김오수 임명 시점, 이 말은 뭐냐면 6월 초인데,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모레 인사청문을 하죠. 인사청문회를 받죠. 그래서 그렇게 모레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야당은 임명에 반대할 겁니다. 반대하면은 또 지금까지 장관들, 부적격이라고 야당이 판정 내린 장관들을 임명을 강행했던 것처럼 또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.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회에 이런 요구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아마 임명을 할 텐데 아무리 논란이 있어도 6월 초에 김오수가 정식 검찰총장이 임명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6월 초에 임명되면은 그 시점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권에 진입을 한다. 이런 그 일종의 시나리오죠. 왜 그러냐 하면은 자신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, 임기가 7월이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임기를 채우지 않고 검찰총장에서 물러났는데 후임자가 들어오기도 전에 본인이 정치를 한다고 서울 여의도의 정가에 나타나면은 그만큼 검찰 조직 안에서 비판이 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또 여권에도 공격의 빌미를 준다. 저것 봐라. 정치를 하려고 검찰총장 임기도 채우지 않고 어쨌든 뭐 금수완박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거 다 생략하고 임기도 채우지 않고 저렇게 정치판에 뛰어들었지 않느냐. 이런 공격의 빌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후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시점까지는 기다리고 있다. 자, 이것이 하나의 그 이야기입니다. 그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래서 검찰 조직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른 뒤에 그때야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할 것이다. 그러면은 6월 초 등판론 이렇게 되는 것이죠. 3월 초에 퇴임한 이후에 3개월 만에 등판을 하게 되는 이것이 지금 가장 빠른 겁니다. 가장 빠른 이 상황이고, 그래서 이렇게 가령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시점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와는 상관없이 독자 행보를 하겠다. 이렇게 볼 수 되는 것이죠.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6월 11일이기 때문에 6월 초에 바로 정치권 진입을 하면 그것과 별개로 제3지대에 가겠다. 이렇게 되는 것인데, 자, 그게 아니라면은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민의힘 당체제 정비 시점입니다. 6월 말이죠. 전당대회는 6월 11일 하지만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서 할 일이 많죠. 당직 인선도 해야 되고 뭐 당원 당규도 좀 정비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당 안철수가 약속했던 합당 문제, 또 홍준표 복당 문제,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처리할 일이 많기 때문에 또 우선은 당내에 있는 대권 주자들, 유승민, 원희룡 여기에 또 어떤 관심을 둬야 되고, 또 외부에서 누구를 데려올 것인지 영입을 할 것인지 그것도 다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윤석열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. 들어간다고 결심을 한다고 해도. 그렇기 때문에 당 체제가 6.11 전당대회 이후에 일정 부분 정비된 시점 6월 말 등판 처리 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. 그리고 6월 말이 돼야지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할 것인지 그 여부도 그 시점이 돼야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민의힘 당 체제 정비 시점. 자, 세 번째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그것은 좀 멉니다. 멀리까지 내다봅니다. 뭐냐면 대선 예비 후보 등록 시점입니다. 7월 중순 이후가 됩니다. 대선 예비 후보. 자,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대통령 선거 240일 전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이니 240일 전을 역산을 하면은 7월 12일이 됩니다. 7월 12일부터 대선 레이스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. 사실상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고,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7월 12일부터 가능하게 됩니다. 예비 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에 대해서. 그래서 가령 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죠. 선거법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자칫하면 선거법에 걸려듭니다. 그리고 정치자금법도 마찬가지고. 근데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면은 좀 자유롭죠. 뭐 선거사무소도 낼 수 있고,
선거 사무원들도 일할 수 있고 또 명함도 돌릴 수 있고 그 현수막도 내고 간판도 걸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검찰총장을 지낸 법조인 입장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미지에 상당히 타격을 주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7월 12일 이때까지는 계속 메시지만 내고 자명을 하면서 공부를 할 것이다.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더구나 이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선거법의 실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. 국회의원 선거 몇 번씩 출마한 사람도 선거법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치 선거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본 입장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몸을 좀 몸조심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예비 후보 등록 이후에 7월 12일 이후에 이 정치권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선거법을 상당히 어색하는 모습을 보였죠. 그때 부친을 모시고 같이 사전선거운동 하러 왔는데 한마디도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. 왜 그러냐면은 선거법에서 투표장 100m 이내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선거법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때도 선거법을 꼼꼼히 감안을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나서 선거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때 그때 활동하는 것 아니냐. 자, 끝까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나옵니다. 그리고 원래 임기도 윤석열 총장의 원래 임기도 7월 24일까지입니다. 3월 4일 날 사퇴를 했지만은 그래서 7월 24일까지도 정치를 안 할 것이다. 그런 말도 나옵니다. 본인이 법을 중시하는 그리고 어떤 원칙을 중시하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 이런 입장에서 어쨌든 본인이 먼저 금수완박이라는 여기에 반발을 해서 검찰 조직을 나오기는 했지만 본인 임기가 그대로 있었으면 7월 24일까지인데 그 전에는 정치를 안 할 것이다.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7월에 등판을 한다면은 어떤 국민의힘에 가든 아니면 밖에서 일단 워밍업을 하든 일단은 그 다음에 9월쯤에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되니 그 레이스에 뛰어들 수도 있죠. 자, 그래서 결국 이 윤석열의 등판을 압박하는 요소들은 많습니다.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것도 있고, 지금 상당히 강하게 여권 주자들이 윤석열을 때리고 있죠. 이재명은 포장지 이야기까지 했습니다. 포장지만 보고 속을 아직 못 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했고, 정세균은 윤석열이 검찰 개혁의 대상 몸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, 추미애도까지 가세해서 꼬리곰탕 한 그릇 먹고 BBK 수사 덮은 특검팀에 윤석열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제가 어제 전해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압박이 범여권에서 오는데 범야권에서도 홍준표 같은 경우 공격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. 윤석열은 평생 검찰 사무만 한 사람인데 대통령 직무에서 검찰 사무는 0.1%도 차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, 그리고 홍준표가 나하고 경쟁하는 게 겁이 나면 어떻게 본선에 나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이것은 홍준표가 국민의힘에 복당을 하면은 윤석열이 안 올 거다. 이런 언론이 그런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. 자,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 등판 시점 계속 지금까지도 매들 등판 계속 이야기만 해왔는데 오늘은 한번 정리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첫 번째는 김오수 임명 시점 6월 초, 두 번째는 국민의힘 당 체제 정비 시점 6월 말, 세 번째는 대선 예비 후보 등록 시점 7월 중순 이후. 자, 이 세 가지 시점 중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하나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아직 어느 시점을 택할지 선택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너무 이 범야권의 대선 이 구도가 너무 안개 속이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그 대권 구도를 결정하는 키맨이 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등판 시점을 예상을 해봤습니다.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.